청령동은 청령산에서 이름이 유래하였으며 본래 높은 관악산이 마치 하늘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봉천동에서 나뉘어진 동입니다. 이곳에는 봉천역을 축으로 다양한 중국 동포들의 상가가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남부순환로가 있는 봉천동 청령동입니다. 예전에 봉천동이었지만 지금은 동이 나누어지면서 청령동으로 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루비정 중국 요리점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인데요. 자, 동북요리와 사천요리, 북경요리, 산동요리, 광동요리 등 중국의 유명한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동북과 사천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자, 중국 음식점과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군봉 이 길이 되겠습니다. 자, 남부순환로 한쪽 뒤쪽에 있는 골목인데요. 장군봉 2길. 자, 안쪽으로 쭉 가면은 시장이 나옵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도 하고 상권을 여럿 형성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군봉이 있는 이 뒷길은 언덕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바꿔서 처음에 정착을 하고 거주를 하다 보면은 생활비나 주거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지역도 생활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게 형성이 되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교포들이 초기에 정착을 할 때 다른 곳보다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음식점들이 이곳에 몇 군데 있는데요. 음식점 물가가 참 저렴해요. 저 만두나 국수 같은 음식들이 3,000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끼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장소입니다. 중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슈퍼를 초시라고 하죠. 식품 초시, 슈퍼마켓.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국제 전화도 걸 수도 있고요. 예전에 국제 전화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위챗 같은 경우로 서로 화상 통화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 전화보다는 다른 음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단히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군봉 2길에서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세아 여행사부터 행정사무소도 보이고요. 김달래가 진달래입니다. 김달래 식당도 보이죠. 샤브샤브도 나오고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작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봉천역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권도 괜찮고 그리고 접근성도 되게 편리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여행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비자 관련된 업무도 하고 비행기표도 판매를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출입국 관련된 비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고 있죠. 이민자들이 아무래도 해외로 나오게 되면은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면 법적인 문제나 체류 관련돼서 비자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혼자 살게 된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환전일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꼬치 요리를 하는 식당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주 샤브샤브 집, 아까 진달래 집이 있었죠. 중국에서 보통 꼬치구이들이 유명해요. 그 상권이 중국 동포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음식점이 대부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사가 생기고 환전소가 생기면은 조금 더 상권이 발달한 곳이라 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놀이를 하는 마작 같은 놀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락장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중국인 마을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에도 보면 양꼬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칭따오, 청도의 양꼬치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청도 양꼬치, 그리고 왼쪽 편에도 보면 환전소가 또 있습니다. 자, 중국 돈하고 한국 돈하고 주로 많이 거래를 하겠죠. 마라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되게 매운 국인데요. 마왕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더 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드폰 가게인데요. 중국 교포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예전에 환전소도 좀 같이 있고요. 중국 가게들이 좀 형성이 됐던 봉천역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권이 조금 많이 달라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마라탕이 나온 골목이 되겠습니다. 봉천역 뒤쪽에 남부순환로 206길에 7번, 자, 이 정도 거리쯤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뒷골목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마왕 마라탕이 나오고 그 양옆으로 중국 동포들의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저 뒤편으로는 봉천역이 있는 남부순환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 들어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중국 식품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근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남부순환로 뒷골목에 봉천역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자, 여기도 양꼬치집이 나옵니다. 단체 환영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규모가 제법 크게 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동포들이 8명, 10명씩, 20명씩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서 음식을 돌려가면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아마 그런 형태로 큰 홀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골목으로 올라가면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시장이 더 가까이 나오고요. 자, 관청에서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촌수막을 중국어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코로나19나 전염병이나 건강에 관련된 문구들을 저렇게 써놨습니다. 시장 안쪽에 또 중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다른 식품점들하고 파는 물건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시장 안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업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길이고요.
영림시장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봉천역 남부소난도 뒤쪽에 있고요. 뼈뼈 마라탕 여기도 있네요. 자, 시장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라탕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마라탕과 뼈뼈 마라탕은요, 영어로도 이렇게 써놓고 제로페이도 결제가 되게끔 해놨네요. 손님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영림시장 건너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일본 가게도 하나 보이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청룡동 쪽으로 이제 장군봉이라 이런 데 올라가는 길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남부순환로 봉천역 쪽이 나옵니다. 천태종 명락사입니다. 다문화나 중국 동포와 많이 관련이 있는 시설이면서 종교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개방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중국 동포들을 또 외국인들을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역과 서울대역 사이에 있는 종교 기관인데요. 접근성이 편리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옆에 주차장도 크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역 봉천역입니다. 봉천역 앞에 남부순환로가 지나고 있고요. 뒷골목에 장군봉 이 길이 나오는데요. 영림시장 사이에, 영림시장 안에도 그렇고요.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중국 식품점과 마라탕 집이라든지 여행사, 환전소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은천동은 은천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창 장군의 초명이자 관악구 최초의 초등학교인 은천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강감창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선정한 이름이며 중국 동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천로입니다. 봉천역 뒤편에 있고요. 위부 아파트가 있는 그 앞쪽에 있는 길입니다. 자, 저쪽에 한중 성교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건물이 아니고 요 건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이전을 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교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신앙심이 한번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서 포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중 선교교회 층별로 시설이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교포분들을 위해서 한 층은 사무실이 있고 한 층은 남자 쉼터, 또 한 층은 여자 쉼터, 그리고 식당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동은 동네에 서울대학교가 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중국 상점이 과거에 몇 군데 있었지만 현재는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학동 위쪽인데요. 무역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업체로 보입니다. 화장품이나 의류를 EMS로도 가고
뭐 크게 컨테이너로도 배송을 하는 업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동인데요. 중국 동포들이, 유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간간히 중국 식품점이나 상권이 조금은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국 식품점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무역회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른 다시 상권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주민들도 이제는 다 같이 어울려 사는 동네 주민이니까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 지금 이제 침수론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고 또 불편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침수론이 아니고 안마 지압을 하는 곳이에요. 맹인들이 하는 곳. 네, 시각장애인이 하는 그 지압 안마 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오시는 손님들 중에 외국인들도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중국 동포들이나 외국인들 어떤 분들이 좀 오시나요? 이 주위에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이 나도 병원에 못 가요. 아,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제가 재능 기부라 하나 그 조금만 좀 노력하면 되니까 그분들 치유해주고 있죠.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 손님들하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문화 차이 같은 게 좀 있던가요? 어떤가요? 오래 되신 분은 잘 못 느끼겠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국 분들이 이분을 자기네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 무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실은 그런 내 입장 그런 건 아닌데 또 같이 해주는데 네. 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를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본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열등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소외감 같은 것들 네네네, 그분들이 네네, 가지고 네네. 계시는군요. 네. 아, 그런데 중국 동포분들이 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한국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청룡동에는 중국 위안을 한국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다. 2번 은천동에는 중국 동포 교회가 있다.